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는 것도 나는 시간이 아까웠어. 모든 거를 완벽하게 하면서 자상한 남편, 좋은 아빠 다 하면서 돈도 많이 번다? 그건 없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그 돈을 잘 관리하는 게 더 어려워. 우리나라는 이런 수업이 없어.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지 않으면 못해. 금융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할 수 있는. 많이 벌고 그래서 많이 망하는 거야. 오늘 주제는 겉으로는 부자지만 가난한 사람의 3가지 특징. 요즘 MZ들은 돈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많다고 하던데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그게 책임질 수 있는 말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중요한 게 많지. 처음에는 나도 왜 그렇게 이기주의적이지?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이지 않잖아. 좀 넓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시대적인 흐름?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녹록지 않잖아.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편협해지고 위축된 게 아닌가.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집이 괜찮았어. 아버지가 사업이 좀 잘 되고 서울시에 마당 있는 집에 살았으니까 그 동네에서 잘 산다. 그런데 살았는데 이제 위암 말기 판정 받으시면서 그러면서 사업도 힘들어지고 그 완전 드라마처럼 그 한순간에. 그래서 이제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나는 장학금을 받아야 됐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무슨 생각이었냐면 어떻게 해야지? 중계동 아파트를 받기로 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없어지다 보니까 나는 좀 달랐어. 그러니까 일과 돈 그걸 따로 하진 않고 일을 열심히 해서 내 연봉을 올리겠다는 거에 99.9% 집중했던 것 같아. 이렇게 격세지감이 큰가. 잘 먹고 건강한 건 좋은데 생존 능력? 사자는 한 3주를 굶어야지 발톱이 날카로워져. 근데 배고프면 지가 와서 막 쓰러져 있고 먹이가 부모가 있으면 그렇잖아. 이 안락한 환경에서 그런 절실함, 생존 능력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 오늘 영상 보면서 느낌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게 있는 거지.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데 그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경제적 자유는 얼마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능력, 뭔가를 사고 싶어 살 수 있는 능력, 어디 가고 싶어 갈 수 있는 능력, 쉬고 싶어 쉴 수 있는 능력, 그런 게 조금 경제적인 자유가 되지 않을까.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이런 게 좀 핫하더라고. 월급 165만 원인데 1인 가구 40대에 결혼 안 하고 행복해요. 자기 위로지. 그런 것도 난 좋다고 봐. 소박하고 욕심 안 부리고. 근데 저축을 한대. 차 끌고 다니고 165만 원 버는데 많이는 못하지. 한 2, 30만 원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더 넓게 봐야 돼. 지금 그렇게 벌지만 예전에 고연봉자였을 수도 있고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사는 거야.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이 따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165만 원 행복하대 이것만 또 보면 안 돼. 자기 위로거든. 그게 나는 변명이라고 보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떤 포지션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정확하게 냉정하게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본부장님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출발선상에서 시작은 했는데 난 이제 100m 뛰기 해서 10m 왔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이상적인 꿈, 목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 돈만 많아서는 안 돼. 모든 핵심이 많이 벌고 많이 쓰고 많이 사고 이러고 싶잖아. 명품 좋아하고 그런 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게 먼저야. 격이라고 그러지. 인성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함양해 나가야지 아름다운 목적지에 이룰 수 있는 건데 단기적으로 너무 짧고 지금 많이 벌어야 되고 지금 당장 해야 되고 지금 열심히 했는데 안 됐고 막 이러다 보면 더 조급해지고 더 느려지고 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요즘 유튜브랑 SNS 뭐가 많아. 기법, 원포인트 그런 게 어딨어. 그냥 글은 몇만 개 써야 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 그거야. 너네 고생하고 피땀 흘려서 떨어지라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시력일 때 최선을 다하자 이거지. 그래도 안 죽는다. 그렇지. 안 죽는다. 그럼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아니면 돈이 전부이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난 둘 다 경험을 해봤어. 너무 슬프다. 내가 보험하기 전에 사업했을 때는 너무 재밌었어. 갈고리로 그걸 쓸어 담는다. 이렇게 하면 그냥 5만 원짜리가 쓸어 담는 느낌? 삶이 좀 무료했어. 그걸 친구들한테 말해도 또래들은 대기업 다녀도 과장급이다 보니까 맨날 막 부장 욕하고 실장 욕하는데 난 사장인 거야. 소통이 안 돼서 혼수를 많이 했어. 약간 그런 고독함이 있었던 것 같고 없어서 힘들어 보는 건 진짜 최악이었어. 거의 신용불량자라 카드가 없었거든. 와이프 카드 썼는데 이상하게 카드를 안 긁더래. 밥을 안 먹었어. 한 달, 2달 동안. 월급 들어올 때까지. 물로 배치한 거야. 3-9에. 저기 지점장이 6,500원짜리 식판 사주고 먹고 고객이랑 상담해도 커피를 사주고 나는 물 먹고. 그게 2달, 3달이었는데 너무 잊혀지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 절실함이 다른 거야. 얼음물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야. 절실하면. 돈 없이 유지되는 행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없어도 유지된다는 거 결국엔 어디선가 돈이 있다는 거야. 내가 그 늙은 나이에 왜 밥을 안 먹는 줄 알아?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컸던 거야. 눈만 떠도 500이 나가는데 와이프가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뭐 인센 해봤자 300이 되니 안 되니. 그래서 내가 목표가 300이었어. 근데 내가 지식도 없고 경험이 없잖아.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어 없어? 없죠. 없어.
그리고 지금에도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건 힘들고 어렵고 없어가지고 고통스러웠던 게 너무 힘들었어. 없어도 행복을 유지된다는 거는 거짓말인 거지. 행복을 바라는 것조차 사치였어. 근데 되돌아보면 뭐가 행복했냐면 하루에 밤을 새서 마감하고 출퇴근 인증샷 찍고 사인하고 입금되는 거 받을 때 그 소소한 꼴랑 얼마 되는 줄 알아? 8만 얼마? 물론 시대가 많이 지나긴 했지만 그때 행복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경험도 되게 행복하지 않았나. 일하지 않는 삶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그게 게으름 때문인지 아니면은 치열하게 살아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로망을 갖게 되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건지. 본인이 치열한 거를 좀 덜 하고 싶어서 빡센 회사에서 조금 연봉을 낮춰서 가는 거야. 좀 편안한 대로. 그럴 수 있다고 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서 병을 얻은 거야. 마음의 병.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 되잖아. 상처받을 수 있고 움츠러들었는데 병원 다니고 막 1년, 2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 그런 분들은 뭐 나는 사회에서 도태됐다고 하진 않고 어떤 쉼이 필요한 포지션이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서 조금씩 자기를 아끼면서 치유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진짜 하고 싶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포기했었다. 돈이 없어서 포기했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정신 대가리가 박힌 애라면 내가 유지를 못해. 이건 누가 봐도 살 수가 없어. 내가 50평대 살았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 관리비도 못 냈을 것 같아. 어차피 그 집이 경매로 날아가고 내가 몰던 차나 골프채나 뭐 그런 것들을 다 그냥 한 번에 정리를 했지. 그 마음은 아팠지만 비참하거나 그러지 않았어. 빨리 현실 감각으로 되찾아야 돼. 아, 난 뭣도 아니구나. 언제 기름이 많이 빠졌냐면 야간 상하차 할 때 꼬맹이들이 막 나 일 시키고 쪼그려 앉지 마세요 막 이 무시와 모멸감이 정신을 빨리 차릴 수 있었어. 그러면서 좀 다짐했던 것 같다. 나는 내가 지금 상황에서 재기라는 말은 현실감이 없는 거야. 근데 저 정도 위치는 넘어서야겠다. 다시 다 잡았지.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소꿉친구들 만나서 대포 한 잔 기울이고 미안한 얘기지만 대학 동기들 고등학교 친구들이 야 너는 그런 시간도 못 내냐고 약간 한탄했어. 장례식장에만 가니까 꼭 필요한 자리 결혼식 장례식 그런 자리 아니면 아예 안 만나셨어요? 무서운 얘기인데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는 것도 나는 시간이 아까웠어. 망해서 가족여행 꿈도 못 꾸고 애들이랑 맛있는 데 먹으러 가고 그런 거 꿈도 못 꾸고 나 스스로한테도 여지를 주지 않았던 것 같아. 좀 아쉬운 건 있지. 아이들과 보냈던 시간들 내가 못 보내고 아무래도 모든 거를 완벽하게 하면서 자상한 남편, 좋은 아빠 다 하면서 돈도 많이 번다? 그건 없어. 재벌가 한 3세, 4세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집안일 다 도와주면서 돈도 많이 벌고 맨날 저녁 같이 먹고 그런 건 없어. 좀 덜 벌고 그래도 가족들이랑 시간을 조금이라도 보낼 걸 이런 생각을 아예 하시진 않아요?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후회 없는 시간이 난 그 시간이야. 내가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웠고 제일 고통스러울 때 뒤에 와서 정착했던 그 2년의 시간. 손을 갈아 넣다시피 가르 해서 넣은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 하면 알려줘도 못 따라 하겠다는 확신이 들었어. 또 한 번 하고 싶어. 그게 되면 80대 20의 법칙이 있어. 80%는 돈만 쫓아가. 상위 20%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야. 부의 집중도 그 상위 20%에 몰려있거든. 뭔 말이냐,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그 돈을 잘 관리하는 게 더 어려워. 돈을 관리하는 실력, 능력, 어떤 그 재무적인 시선을 하는 것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래도 홍콩이나 유럽에는 부동산 학원, 주식 학원, 금융 학원이 따로 있어. 우리나라는 이런 수업이 없어.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지 않으면 못해. 금융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할 수 있는. 많이 벌고 그래서 많이 망하는 거야. 수입, 자존감, 자유 이 세 가지 중에 꼭 한 개만 골라야 돼요. 본부장님 어떤 거 고르실 거예요? 난 자존감. 낭떠러지 가더라도 망해도 자존감 있어야 되는데 넓게 보면 그게 다 하나야. 아무리 힘들어도 자존감이 지켜야 되고 수입을 어떻게든 만들어 가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해 나가는 게 이게 같은 맥락이긴 한데 아무리 힘들어도 자존감이 지켜야 되고 힘들고 쪼들리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냥 많이 버는 거, 심지어 불법이든 합법이든 따지지도 않아. 많이 벌면 내가 갑이 된 것 같거든. 근데 결국 그게 진짜 자유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지킬 거 지키면서 정직하게 그러면서 번데기 과정이 있어야지 나비가 되는데 이게 그냥 바로 나비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생존 기간을 늘리려면 정리정돈, 운동, 글쓰기, 독서 이것만 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 난 100% 자신. 그거를 분리할 수가 없어. 그 거짓말이야. 10년 전에 본부장님 스스로에게 지금의 내 삶을 설명해줘야 된다면 이제 10년 전에 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하기 전에 그걸 되돌아보면 난 그렇게 살 것 같아. 똑같이 뭔가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이 없는 상태가 좋았던 것 같아. 그냥 나의 것 그대로 내가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깨달아가는 그 시간들이 되게 가치 있고 맞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도 항상 그 말 하잖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그거는 말이 안 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미래에 아무리 뛰어난 시대가 돼서 지금 뇌에 있는 모든 정보를 그 과거에 이식을 한다. 난 안 행복할 것 같아. 지금 하는 어떤 과정들,
지금 하는 스텝들이 각자에 맞게 집중하고 갈아 넣는 것들이 훈련이 안 되면 근데 늘 그 자리에 똑같아. 그런 사람들은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양이가 앞에 있는데 내가 코너에 물렸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을까? 또 물렸을 때 깨달을 거 아니야. 그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나 먹어 이래? 나 맛있어 이래? 그거를 정말 1%라도 느낀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시간이 편안한 하루가 될까? 근데 저건 있어. 내가 요즘에도 좀 깨닫는 게 나 역시도 버티는 시간, 또 성장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거든. 견디는 시간은 누구나 있는 거야. 그래서 계단형이야. 겉으로는 부자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핵심적인 충고 메시지 하나만 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한 그 4가지를 꼭 해야 된다. 4가지만 꼭 하면 가난한 부자가 되지도 않을 거고 진짜 부자, 진짜 성장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